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71회차에 들어온 화요일 판매 마감 아시아 유럽 축구 월드컵 예선 A매치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대 레바논 경기를 제외하고 유럽과 아시아 경기들 중에서 배당이 괜찮은 경기들 몇 경기를 뽑아서 현미경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풋볼 살롱이 직접 구매 및 조합을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합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하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픽 내용은 풋볼살롱이 어젯밤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분석 코멘트와 더불어서 공유를 드렸던 6폴더짜리 적중픽 내역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취소가 돼서 적중 특례 1.0배 처리가 됐기 때문에 최초 28.4배당보다는 배당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6경기 다 폴더 조합이 적중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풋볼살롱의 배팅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폴더 고배당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풋볼살롱이 매 회차마다 본전픽, 복구픽 개념으로 저배당 픽도 찍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본전픽 같은 경우에도 새 폴더로 조금은 저배당 안정적인 확신픽 위주로 공유를 드렸고 5.3배당에 적중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새 폴더 조합픽 역시 3.6배당 조금은 저배당이긴 해도 이 본전픽 복구픽 개념으로 소개를 드렸고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서 탑승을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국과 레바논의 경기인데 한국의 -1 핸디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은 지난주 아랍에미리트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A매치 성적이 친선전을 포함해서 3승 3무 4패로 지난 6월달에 2차 예선에서 한국 원정 1대2로 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선제 실점을 했고 레바논의 자책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 골로 2대1 진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역대 전적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10승 3무 1패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만 레바논 역시 직전 UAE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둔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레바논 원정 당시에 한국이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레바논이기 때문에 레바논전 역시 지난 이라크전처럼 주의가 필요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지난 2차 예선 당시에 H조에서 한국이 승점 16점으로 1위, 레바논이 승점 10점으로 2위로 최종 예선에 올라왔습니다. 레바논은 체코 출신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이 감독님이 자국 명문 스파르타 프라하 출신입니다. 여러 리그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베테랑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전 UAE전에서도 끈적한 수비와 골키퍼 선방을 앞세워서 레바논이 무실점 0대0 무승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레바논의 특징이 유럽 태생의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수비와 미들진에 걸쳐서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내려앉는 수비와 세트피스 한 방을 앞세우는 전략을 우리나라를 상대로 들고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레바논이 UAE전에서 무실점 무승부를 거뒀다고는 해도 사실 UAE가 골 결정력만 보여줬다면 2골 이상은 넣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레바논이 중앙 수비수들이 피지컬은 좋아 보이는데 조금 둔한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수비 뒷공간 침투 등에서 스피드 대결에서 열세를 보이면서 UAE를 상대로 실점 위기를 초래했던 레바논의 수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루패스 한 방에 레바논 수비가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는 약점이 있고 이 수비 상황에서 측면 수비와 중앙 수비수들 간의 사인 미스가 나오면서 실점 위기를 초래했던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황희찬, 손흥민 같은 빠른 자원들이 충분히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레바논이 수비진을 극도로 낮춘다면 공간이 나오지 않겠지만 기회는 레바논이 공격을 한 다음 공을 끊어낸 직후에 펼치는 우리나라의 역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활약하는 정우영 선수가 이탈이 됐는데 이 정우영 선수 특유의 대각선으로 휘둘러주는 전환 롱패스가 없기 때문에 밀집 수비를 뚫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선조합인 황인범과 손준호 선수가 정우영 선수보다는 활동량은 좋지만 한 번에 휘둘러주는 롱패스 빌드업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삼선 미드필더 한 명이 간바 오사카에서 정우영 선수 대신 대체 발탁이 된 이 주세종 선수가 깜짝 기용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주세종 선수가 롱패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이 자랑했던 롱패스, 전환 패스를 어느 정도 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면 굉장히 최종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암울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우리나라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비겼던 이라크보다 레바논이 피파 랭킹이 낮고 그래도 이라크 쪽이 좀 더 다부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UAE전에서 노출한 레바논의 수비 조직력 약점을 봤을 때는 이라크보다는 우리나라 공격진들이 공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패스 한 번에 레바논이 수비와 미들진 사이의 공간을 노출하면서 중거리 슛 기회를 내준 장면인데, 여기가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의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는 자리인데 지난 이라크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나치게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슈팅을 굉장히 아꼈는데, 이렇게 공간이 나올 경우에 과감하게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이동경 같은 중거리 슛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중거리 슛을 때린다면 이 경기 초반부터 좋은 기회를 만들면서 레바논을 상대로 -1 핸디슨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수중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2 2.5 핸디슨은 굉장히 버거운 경기라고 보여지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지난 이라크전에서 굉장히 탄탄한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레바논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나 이 피지컬을 앞세운 공격으로 우리나라의 수비를 뚫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무관중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열렬한 홈팬들의 응원이 없는 것도 우리나라에게 조금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우리나라의 -1 핸디승을 찍어 놓고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일랜드와 세르비아의 경기인데, 아일랜드의 일반 패배와 고배당 픽으로는 아일랜드의 +1 핸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가 A조에서 0승 1무 3패로 이 4골 7실점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르비아는 3승 1무로 순항 중인데 이 최근에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A매치 2경기에서 무려 8골이나 몰아치고 있는 이 세르비아인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승리가 단 1승밖에 없습니다. 1승 4무 5패로 성적이 좋지 못하고, 이 특징은 직전 아제르바이잔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패배를 했던 경기는 지난해 11월 달에 잉글랜드전에서 0대3 대패를 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한 골차 석패를 당한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이 버티는 힘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달에 세르비아와 맞대결을 펼친 아일랜드인데 그 경기에서도 난타전 끝에 2대3 한 골차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10경기에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습니다. 5승 3무 1패 A매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9월달에 펼쳐진 A매치 2경기에서 8골이나 몰아쳤습니다. 카타르와의 평가전에서 4대0 완승을 거뒀고, 직전 룩셈부르크와의 월드컵 예선 홈경기에서는 4대1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2경기에서 8골이라는 폭발적인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아일랜드는 에버튼에서 활약을 하는 베테랑 수비수 콜먼 선수가 이번 세르비아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어 보입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인 오셰이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커 보이는 아일랜드이고, 세르비아 역시 주전 수비수 스파이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쪽에 공백이 있는 가운데 공격진의 퀄리티가 좋은 세르비아가 우세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전방 쪽에 미트로비치, 블라호비치, 측면에 코스티치, 중원에 밀린코비치, 사비치 같은 걸출한 한방이 있는 자원이 즐비한데 이 선수들이 최근 A매치 2경기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력적인 우세가 점쳐지는 세르비아입니다. 다만 최근에 아일랜드가 포르투갈전 1대2 패배를 포함해서 대부분 패했던 경기는 모두 한 골차 패배를 당했고 직전 세르비아와의 맞대결에서도 2대3 한 골차 석패를 당했기 때문에 작정하고 수비를 탄탄히 할 경우에는 대량 실점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에서 고배당 픽으로는 세르비아의 한 골차 신승 플러스 1 핸디 무승부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아일랜드와 세르비아의 경기는 아일랜드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아일랜드의 플러스 1 핸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페로제도와 몰도바의 경기인데 무승부와 더불어서 페로제도의 일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조에서 나란히 1무 4패를 거두고 최하위 5위, 6위를 달리고 있는 페로제도와 몰도바의 대결인데 두 팀은 지난 3월 달에 몰도바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페로제도는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승리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1승 3무 6패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직전 강호 덴마크와의 홈경기에서는 0대1 한 골차 석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몰도바 역시 10경기에서 승리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1승 2무 7패로 페로제도만큼이나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직전 스코틀랜드 원정에서는 0대1 한 골차 패배를 당한 몰도바입니다. 페로제도가 최근에 4-5-1 포메이션으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과의 평가전에서 5대1 대승을 거둔 페로제도인데 직전 덴마크전에서도 의외의 선전으로 한 골차 석패를 당한 페로제도입니다.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니콜라에스쿠 선수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공격 옵션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만 페로제도가 피파 랭킹 측면에서 보면 페로제도 같은 경우에는 114위, 몰도바는 175위로 체급 면에서는 그래도 페로제도가 한 체급 위의 느낌이고 홈 경기의 이점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 페로제도가 이스라엘전 0대4 대패를 제외하면은 덴마크의 0대1 아쉬운 패배, 리히텐슈타인과의 평가전에서는 5대1 대승을 거둔 기세가 있기 때문에 페로제도의 근소한 승리도 고미가 당기는 매치인 것 같습니다. 특히 페로제도가 덴마크전에서는 후반 85분까지 실점을 하지 않았고 84분에 한 선수가 퇴장을 당한 직후에 덴마크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덴마크 역시 주축 자원들이 모두 후반전에 투입이 되는 등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다고는 해도 강호 덴마크를 상대로도 끈적한 승부를 펼쳤던 페로제도이기 때문에 이 홈 경기 이점을 살리면 페로제도의 근소한 한 골차 신승 정도도 그려지는 매치입니다. 따라서 페로제도와 몰도바의 경기는 무승부와 더불어서 페로제도의 일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와 이스라엘의 경기인데 덴마크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한 골차 신승 -1 핸디 무승부와 언더 오버 접근으로는 의외로 2.5 언더 역배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더 오버 접근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가 현재 F조에서 5승 0패 17골을 넣고 실점이 단 한 골도 없는 완벽한 기록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3승 1무 1패로 득점이 14골인데 실점은 6골밖에 되지 않아서 덴마크 다음으로 2등으로 순항 중에 있습니다. 덴마크가 직전 페로제도전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주전자원들의 체력 안배를 도모했지만 확실히 주전자원이 대거 빠져서 그런지 겨우 후반전에 한 골을 넣고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강호 오스트리아와의 홈경기에서 5대2 대승을 거뒀는데 페로제도 원정에서도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 두 경기에서 9골을 뽑아내는 화력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최전방 공격 자원의 퀄리티가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선 자원으로 솔로몬, 샤흐타르에서 활약을 하는 솔로몬 선수와 더불어서 최전방의 PSV의 자하비, 호펜하임의 다부르 같은 공격 자원들이 최근 A매치에서 연속골을 넣으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백업 자원으로는 스페인 2부 리그로 떨어진 바야돌리드의 공격수 와이즈만이라는 선수가 쏠쏠하게 교체로 투입이 되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날카로운 창이라면 덴마크는 탄탄한 방패의 느낌이 강합니다. 현재 최종 예선에서 5경기 무실점을 기록 중인 덴마크이고 덴마크의 수비진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레스터시티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베테랑 골키퍼 슈마이켈을 필두로 해서 첼시의 크리스텐센, AC 밀란의 심장 키에르 선수가 중앙 수비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선 미드필더 자원으로는 델라이니 선수와 호이비에르 같은 탄탄한 중원 조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 밸런스가 강한 덴마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제가 과감하게 언더를 가는 이유는 덴마크의 공격 자원인 브레이스웨이트와 돌베르 선수가 지금 공격 자원이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에릭센 선수가 유로 2020에서 쓰러진 이후에 화력적인 면에서 덴마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덴마크가 이스라엘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 요나스 빈이라는 22살의 젊은 공격수가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요나스 선수가 직접 페로제도전에서도 후반전에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요나스 빈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에서 극강의 모습, 특히 수비력이 탄탄한 덴마크가 이스라엘의 맹공을 막아내면서 한 골차 승리는 거둘 수 있는 경기로 생각됩니다. 덴마크가 직접 페로제도전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주전자원들의 체력 안배를 도모했지만 확실히 주전자원이 대거 빠져서 그런지 겨우 후반전에 한 골을 넣고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강호 오스트리아와의 홈경기에서 5대2 대승을 거뒀는데 페로제도 원정에서도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 두 경기에서 9골을 뽑아내는 화력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최전방 공격 자원의 퀄리티가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선 자원으로 솔로몬, 샤흐타르에서 활약을 하는 솔로몬 선수와 더불어서 최전방의 PSV의 자하비, 호펜하임의 다부르 같은 공격 자원들이 최근 A매치에서 연속골을 넣으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백업 자원으로는 스페인 2부 리그로 떨어진 바야돌리드의 공격수 와이즈만이라는 선수가 쏠쏠하게 교체로 투입이 되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날카로운 창이라면 덴마크는 탄탄한 방패의 느낌이 강합니다. 현재 최종 예선에서 5경기 무실점을 기록 중인 덴마크이고 덴마크의 수비진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레스터시티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베테랑 골키퍼 슈마이켈을 필두로 해서 첼시의 크리스텐센, AC 밀란의 심장 키에르 선수가 중앙 수비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선 미드필더 자원으로는 델라이니 선수와 호이비에르 같은 탄탄한 중원 조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 밸런스가 강한 덴마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제가 과감하게 언더를 가는 이유는 덴마크의 공격 자원인 브레이스웨이트와 돌베르 선수가 지금 공격 자원이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에릭센 선수가 유로 2020에서 쓰러진 이후에 화력적인 면에서 덴마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덴마크가 이스라엘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 요나스 빈이라는 22살의 젊은 공격수가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요나스 선수가 직접 페로제도전에서도 후반전에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요나스 빈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에서 극강의 모습, 특히 수비력이 탄탄한 덴마크가 이스라엘의 맹공을 막아내면서 한 골차 승리는 거둘 수 있는 경기로 생각됩니다. 이 경기는 최근 이스라엘의 공격력을 고려하면 2.5 오버가 유력해 보이지만 저는 의외로 이스라엘이 덴마크처럼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 그리고 자신들보다 체급이 우위인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덴마크의 수비를 의외로 뚫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덴마크 역시 지금 부상 등으로 인해서 화력 저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득점이 어렵다고 한다면
덴마크가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무실점 경기를 펼치면서 꾸역 한 골 정도의 혹은 두 골 정도의 득점을 하면서 역배당인 2.5 언더가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이 -1 핸디 무승부 고배당 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언더 오버 접근으로는 의외로 2.5 언더 리스크가 조금 크지만 과감하게 2.5 언더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경기인데 2.5 언더와 더불어서 크로아티아의 일반승, -1 핸디 무승부와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가 H조 3승 1무 1패로 5골 1실점 러시아의 득실에서 밀려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2승 1무 2패로 4골 4실점 3위를 달리고 있는데, H조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가 속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이 지난 3월 맞대결에서 슬로베니아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당시에 에이스 모드리치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슬로베니아 원정에서 패했던 것을 고려하면 슬로베니아가 만만치 않은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슬로베니아를 소개를 하면서 골키퍼 얀 오블락, 공격수 일리치치 같은 공수에서 확실한 에이스가 있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슬로베니아의 약점이 확실히 홈에서는 지금 6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원정만 가면은 최근 4경기 2무 2패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지는 슬로베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러시아, 슬로바키아와의 맞대결을 펼쳐서 0대0 무승부 1대0 신승을 거뒀는데, 확실히 에이스인 모드리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공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직전 슬로바키아전에서는 크라마리치, 페리시치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을 후반에 투입을 하면서 변화를 가져갔지만 한 골에 그쳤던 크로아티아이고, 슬로베니아가 최근 홈에서 몰타의 1대0 승, 슬로바키아와 1대1 무승부를 거둔 만큼 슬로베니아 역시 화력이 강한 팀이 아니라 조직력과 수비 밸런스를 바탕으로 한 골차 꾸역승이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선수의 공백에 따른 화력 저하, 그리고 슬로베니아 특유의 끈적한 조직력을 고려했을 때 최대치로 무승부를 노리거나 크로아티아의 한 골차 신승, -1 핸디 무승부가 고미가 당기는 매치입니다. 양팀 최근 공격력을 고려하면 2.5 언더 쪽에 무게가 쏠리는 경기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경기는 2.5 언더와 크로아티아의 일반승,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71회차 화요일 판매 마감 주요 경기들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을 준비를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프로토 승무패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